가을 거지가 한창인 경상북도 고령의 한 마을. 곽상수 이장이 농사지은 밥상으로 일가 어른들을 대접합니다. 곽상수 이장의 집안은 곽재우 의병장의 후손으로 400년 동안 이 마을에서 살아온 터줏대감입니다. 저는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는 2007년부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와서 농사를 지었고요. 아마 우리 아버지를 치면은 한 400년 됐을걸요. 주로 저희들은 이제 보는 벼농사, 또 이제 가을에는 이제 뭐 수박이라든지 이런 이제 황금성이 높은 그런 작물을 했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4대강 사업으로 합천 창녕보가 생기면서 평온하던 마을에 예기치 못한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사실은 충격은요. 저희들 합천보 담수는 2011년도 10월 26일 날 했어요. ac적거지게 예, 보세요? 정확히 알죠. 10월 26일 날 했습니다. 네. 담수를. 그러니까 맞기 시작한 게. 예. 근데 그 당시 11월 3일 날 비가 왔어요. 덜이 침수된다는 말을 그때 저희들은 확인을 했어요. 물이 안 빠져요. 이 트랙터가 우리 물침대 위에 올라가면 막 울렁울렁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트랙터가 덜에 들어갔는데 트랙터가 놀아요, 이렇게. 볼을 막아 물을 가두자 지하수 수위가 동반 상승했던 겁니다. 한 바가지 딱 팠는데 밑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거죠. 이 충격은 정말 대단했어요. 밑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왔어요, 이렇게. 평생 처음 보신 거. 처음 보죠. 배수가 되지 않아 수박 농사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에는 녹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곽 이장이 환경운동에 나서게 된 계기였습니다. 곽상수 이장은 PD수첩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의 피해를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물을 어디 누가 먹나요? 이건 대구 시민들이 먹죠. 야, 이거 뭐 꽤 많네. 이 여기는. 정도 치수구 입구에 녹조가 이 정도로 보이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뭐 환경부나 대구시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해가 갈수록 녹조 낀 농업용수에 대한 고민이 커졌습니다. 지금 요 논도 이래 보면 네. 이 파란 게 있죠. 네. 이건 그러니까 확실히 녹조라고 볼 수 예, 있는 거예요? 만지면 안 돼요. 자, 요 보이죠? 희게 이제 죽으면서 이렇게 희게 보이잖아요. 실제 녹조독은 마이크로시티는 요 경우가 이제 많이 나온대요. 하얗게 죽는 경우가. 예, 시아노박테리아가 죽으면서 독을 내뿜는 게 마이크로시틴이라 하더라고요. 알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곽상수 이장은 녹조물로 키운 농산물이 안전한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낙동강 물로만 상추를 기른 겁니다. 요 사진입니다. 요게 8월 4일 날 네. 요 말통에다가 제가 직접 물을 뜨는 사진입니다. 그럼 이 물로 재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 근데 이걸 해보신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이 농산물에 실질적인 이 녹조독이 검출되나 안 되나 이것을 당시 실험을 했거든요. 외국 논문에서는 된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정부에서는 씨알도 안 믿기는 소리였고, 그래서 직접 제가 이렇게 물을 뜨고 이제 재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재배한 상추의 독성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남세균이 만들어낸 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상추에 축적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67.8 ppb가 나왔고, 그렇게 본다면 외국 논문에서 말하는 실질적인 이제 상추에는 뭐 이런 엽 채소류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온다는 게 사실 저희들이 입증한 거거든요. 2021년 환경단체들은 금강과 낙동강 인근의 노지에서 재배한 쌀과 무, 배추의 독성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쌀과 무, 배추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녹조 문제에 민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생식 독성 관련 가이드라인을 두세 배나 초과한 양이었습니다. 쌀이나 무, 배추 같은 농작물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굉장히 흔하게
올라오는 채소 그 작물들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낙동강의 녹조 핀 그 4대강의 녹조 핀 물로 농사를 지은 농작물들을 일상적으로 섭취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산 쌀과 무, 배추를 검사한 뒤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해출화된 쌀에 대해 환경단체가 주도한 실험 결과는 달랐습니다. 낙동강의 경우는 쌀에서 2년 연속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습니다. 낙동강과 영산강 유역에서 재배한 수매용 벼로 실험했더니 또다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시중에서 유통이 되고 있고 판매가 되고 있는 농작물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분석을 한 것이거든요. 녹조핀 물로 지은 녹조 독소에 오염된 농작물이 서울로 유통이 돼서 서울 주민들이 먹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후 식약처는 관련 조사 결과를 더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검출이 났었는데 그래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이제 기준 설정을 위해서 위해 평가를 위한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 곽상수 이장이 별을 추수합니다. 한 해 농사를 수확하는 날이지만 곽 이장의 마음은 무겁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먹는 쌀에서 야 EPPB가 나왔다. 그럼 쌀을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쌀에서 나온 것도 인정도 하지 않고 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하지만 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거 위험하지 않아? 근데 이걸 왜 정부가 국가가 말을 안 하지? 왜 조사를 하지 않지? 이런 의문들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농산물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곽 이장의 집 주변에서도 녹조로 보이는 물질이 발견됩니다. 이게 이제 녹조들이죠. 그거 이끼 아니에요? 비 아니요. 오면 끼잖아요. 아니요, 이게 녹조입니다. 녹조. 아 그래요? 심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연두색으로 변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나무다 보니까 한 2년, 3년마다 이렇게 한번 도색을 하거든요. 네. 도색을 하는데도 이런 경우는 이제 원래 여름이 지나면서 이제 생기는 거죠. 녹조는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떠서 이동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어떤 데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보면 뭐 물이 톡톡톡톡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탁 가는 데 있어요. 이 물맞이 없는 집. 그런 경우는 탁 밑에서 보면은 녹조가 이렇게 싹 물 떨어지는 데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이쁘다는 생각 들지만 어떻게 보면은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흔적들이. 곽 이장은 마루에 낀 녹조를 긁어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이크로시티스가 거기 검출이 보니까 한 5%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5%에서 6% 사이의 마이크로시티스가 그 이제 일반 가정집 벽에서 붙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녹조가 피는 4대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할까? 낙동강에서 2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녹조로 인한 이상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비린 냄새. 냄새. 녹조에서 나는 냄새 말씀이시죠? 그 냄새 맡으면 좀 어떠세요? 두통도 있어요. 두통도 있고, 예. 좀 일정들이 네네. 머리가 띵하고 머리도 띵하고. 눈 가려야 돼요. 눈 가려울 때도 있어요. 충혈될 때도 있고 가려다. 눈이 충혈될 때도 있고요. 낙동강 현장을 지켜온 임희자 위원장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시는 것도 문제가 되고 피부 접촉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코로 들어오는 게 공기로 바로 들어오게 되면 코에 있는 점막을 상할 수 있고 최일선의 면역 장벽인데 코 점막이요. 그게 파괴되면 녹조 독소가 바로 혈관으로 침투해서 온몸을 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검진 결과 97명 중 46명의 코에서 유해 남세균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저는 작년에요. 억울한 게 제 코에서 마이크로시틴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13년 동안 나는 이 녹조독에 항상 노출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13년 동안 누가 책임집니까?